대한민국 60세 이상 인구 중 기억력이 예전 같다고 느끼시는 분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명은 이름이 안 떠오르고 뭘 하러 왔는지 까먹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하루에 3번씩 찾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매일 달걀을 드십니다. 완전 식품, 단백질 풍부, 두뇌에 좋은 콜린 성분. 그런데 기억력은 왜 나빠질까요? 달걀이 나쁜 음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달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걀보다 뇌가 더 좋아하는 한 알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매일 이것을 섭취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4% 느렸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평균 21% 높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 알이 무엇인지, 왜 달걀만으로는 부족한지, 60세 이후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교수입니다. 오랜 시간 뇌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해요. 분명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뇌가 늙었구나. 세포가 죽어가는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건 뇌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신경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핵심 원인은 뇌세포 자체가 아니라 뇌세포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흙이 오염되어 있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달걀을 드시고 아무리 영양제를 챙겨 드셔도 뇌 안에 염증이 가득하면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은 결국 뇌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세포가 얼마나 맑은 환경에서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전쟁 중입니다.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신경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미세 염증 물질이 뇌 곳곳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뇌가 지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치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뇌가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만성 염증이 뇌에 축적되어 생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치매 환자의 뇌를 분석한 결과 정상인보다 염증 수치가 평균 3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뇌에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염증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몸에서 올라옵니다.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합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기억력을 지키려면 뇌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몸 전체의 염증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그 한 알입니다. 기억력의 기본 세트는 3가지입니다. 깨끗한 피, 충분한 산소, 원활한 에너지 전달. 이 3가지가 갖춰져야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은 이 3가지가 모두 막힙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에너지 전달 경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염증을 잡는 게 기억력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입을 한번 벌려 보십시오. 거울이 없어도 됩니다. 혀로 잇몸을 쓱 훑어 보십시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신 적 있으십니까? 양치할 때 칫솔에 피가 묻은 적 있으십니까? 이게 단순한 잇몸 문제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염증의 시작점입니다. 2021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6,000명을 26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잇몸 출혈이 잦은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안에는 700종이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무해합니다. 그런데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 세균들이 혈관으로 침투합니다. 잇몸의 모세혈관은 매우 얇습니다. 염증이 생기면은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뇌까지 도달합니다. 뇌에는 혈뇌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를 보호하는 방어막입니다. 웬만한 물질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구강세균 중 일부는 이 장벽을 뚫습니다. 특히 피지네이터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가 혈뇌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염증 물질이 뇌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뇌에서 이 구강세균이 발견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0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53명의 뇌를 분석했습니다. 그중 96%에서 피지네이터 진지발리스 세균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치매 연구자들이 입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의 첫걸음이 양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루 3번 양치, 잠들기 전 양치,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 이게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치만으로는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다.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시는 분, 이런 분들은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침이 줄어들면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침에는 항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침이 마르면은 이 방어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밤에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이 칼칼하고 입안이 텁텁하신 분, 혀가 하얗게 코팅되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자는 동안 구강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8시간 동안 입안이 건조하면은 세균 수가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양치가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지 마십시오. 먼저 양치를 하십시오. 밤새 늘어난 세균을 삼키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염증 말고도 뇌를 느리게 만드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해질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2리터, 어떤 분은 3리터, 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전해질이 희석됩니다. 전해질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이 전해질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뇌세포 사이에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전기로 작동합니다. 생각을 할 때, 기억을 떠올릴 때, 판단을 내릴 때 모두 뇌세포 사이에 전기가 오가는 겁니다. 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게 바로 전해질입니다. 배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해질이 부족하면은 배터리가 방전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전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만 많이 마시면 이 전해질 농도가 낮아집니다.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피로라고 생각하십니다. 잠을 못 자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전해질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혹시 요즘 유난히 짠 게 땡기십니까?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전기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라면을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시라는 겁니다.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나트륨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증상이 이렇습니다.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그리고 기억력 저하, 혼란, 집중력 감소,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 중에 치매인 줄 알고 오셨다가
검사해보니 전해질 불균형이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을 드실 때 약간의 천일염을 타서 드셔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에 천일염 한 꼬집, 이게 뇌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뇌가 느려지는 건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균형의 문제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면 뇌는 다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염증을 줄이고 전해질을 맞췄다면 이제 뇌에 직접 영양을 공급할 차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뇨, 고혈압, 관절염, 치매, 이 네 가지 질환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혀 다른 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통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혈관염증입니다. 2022년 네이처 메디신 저널에 중요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염증이 혈관을 공격하고 혈관이 뇌를 굶기는 겁니다. 혈관 안쪽에 염증이 생기면은 혈관이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으로는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게 온몸에서 일어납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은 심근경색, 뇌 혈관이 막히면은 뇌졸중, 다리 혈관이 좁아지면 하지 정맥류, 그리고 뇌로 가는 미세 혈관이 막히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옵니다. 여러분, 밥은 잘 드시고 계십니까?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 그런데 뇌는 굶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밥은 먹는데 뇌는 굶는 상태, 배는 부른데 머리는 멍한 상태. 세 끼 잘 챙겨 드시는데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충분히 주무셨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혈관이 막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약 2%입니다. 그런데 하루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작은 기관이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끊기면은 뇌는 바로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기억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항산화 음식, 둘째, 좋은 지방.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기름을 먹으면은 살이 찐다. 기름을 먹으면은 혈관이 막힌다. 기름은 피해야 한다. 이 생각이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의 60%가 지방입니다. 뇌는 지방 덩어리입니다. 지방이 부족하면은 뇌 세포막이 딱딱해집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면은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기억이 흐려지고 반응이 늦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기름을 피할수록 뇌는 마릅니다. 저지방 식단을 고집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살이 찔까봐, 혈관이 막힐까봐. 그런데 오히려 뇌가 마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기름이나 좋다는 게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 산화된 기름은 피하셔야 합니다. 좋은 기름을 드셔야 합니다.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올리브 오일, 들기름, 생선기름, 아보카도 오일, 이런 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생선에 들어있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DHA가 줄어듭니다. 보충해주지 않으면 뇌가 딱딱해집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두세 번 드시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30%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혈관염증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음식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아몬드, 호두, 시금치, 브로콜리, 연어, 고등어, 이런 음식들이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의 슈퍼푸드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2번 이상 먹은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가 2.5년 늦춰졌습니다.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좋은 지방, 전해질, 충분한 산소,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은 뇌는 느려집니다.
세 가지가 다 갖춰지면은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면서도 한 가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기억력에 좋다고 하니까 달걀을 열심히 드십니다. 달걀에는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입니다. 실제로 치매 치료제 중 상당수가 아세틸콜린을 늘려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달걀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달걀만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콜린이 뇌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가 없으면은 콜린은 뇌까지 갈 수 없습니다. 콜린은 택배 상자입니다. 비타민 B는 택배 기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배달해 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비타민 B가 콜린을 뇌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뇌에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B3, 니아시나마이드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뇌의 에너지 공장을 돌립니다. 뇌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뇌에는 이 공장이 특히 많습니다. 다른 세포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이 공장이 멈춥니다. 에너지가 안 나오면 뇌가 느려집니다. 피곤하고 멍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다음은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의 절연체를 만듭니다. 전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리선 주변에 고무 피복이 있습니다. 이 피복이 벗겨지면 합선이 납니다. 뇌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세포 주변에 미엘린이라는 피복이 있습니다. B12가 이 미엘린을 만듭니다. B12가 부족하면 신경 피복이 벗겨집니다. 신호가 새어나가고 엉키고 느려집니다. 손발이 저리고 기억이 흐려지고 우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B12는 위산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고기를 드셔도 B12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30%가 B12 결핍 상태입니다. 본인은 모르고 계십니다. 피곤한 게 나이 탓인 줄 알고 깜빡하는 게 원래 그런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비타민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고함량이 좋은 게 아닙니다. B군 전체가 균형 있게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활성형이어야 합니다. 활성형이 뭐냐면 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일반 비타민은 몸에서 한 번 변환을 거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변환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활성형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달걀 드시기 전에 비타민 B부터 챙기십시오. 비타민 B가 콜린을 뇌로 데려다 줍니다. 비타민 B가 뇌의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비타민 B가 신경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뇌를 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를 비워주는 것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뇌가 일을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찌꺼기가 쌓입니다. 대사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치매가 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이 아밀로이드가 덩어리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를 치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잘 때입니다. 2013년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이 연구로 뇌과학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뇌에는 림프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잘 때만 작동하는 숨겨진 청소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잠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뇌 구석구석을 씻어냅니다. 마치 세탁기처럼 노폐물을 쓸어내리는 겁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도 이때 청소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는 깊은 잠을 잘 때만 일어납니다. 얕은 잠으로는 안 됩니다. 뒤척이면서 자면 청소가 안 됩니다. 중간에 깨면 청소가 중단됩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밤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이 안 온다고 유튜브를 보십니다. 카톡을 확인하십니다. 뉴스를 읽으십니다. 이게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멜라토닌이 없으면은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은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 청소가 안 됩니다. 아밀로이드가 쌓입니다. 매일 밤 이게 반복되면은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1.5배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아밀로이드 축적량이 30% 더 많았습니다. 잠을 줄여서 시간을 버는 게 아닙니다. 뇌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방을 어둡게 하십시오. 침실 온도는 살짝 서늘하게 유지하십시오. 깊은 잠을 자야 뇌가 청소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은 뇌를 살립니다. 잠은 뇌를 청소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낮에는 비타민 B로 뇌에 연료를 넣고 밤에는 깊은 잠으로 찌꺼기를 비우십시오. 이게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식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뇌 건강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식단입니다. 2024년 미국 신경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60세 이상 성인 500명을 3년간 추적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그룹은 뇌 위축 속도가 35% 느렸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평균 20% 높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중해식이요? 올리브 오일 뿌리고 샐러드 먹는 거 아닌가요? 한국 사람한테 맞지 않아요. 오해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재료가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좋은 기름, 신선한 채소, 적당한 단백질, 발효식품, 이걸 한식에 적용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밥 지을 때 올리브 오일 1스푼 넣으십시오. 밥알이 코팅되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은 인슐린이 급하게 나옵니다. 이게 반복되면은 뇌에 염증이 생깁니다. 오일 1스푼이 이걸 막아줍니다.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볶음 요리에는 아보카도 오일을 쓰십시오.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습니다. 고온에서 산화됩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서 볶음이나 부침에 적합합니다. 나물 무칠 때는 들기름, 샐러드 드레싱에는 올리브 오일, 볶음에는 아보카도 오일, 이렇게 용도를 나누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드십시오. 달걀, 두부, 생선, 콩.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은 낮 동안 뇌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혈당도 안정됩니다. 발효식품은 저녁에 드십시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장에는 세로토닌의 90%가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고 멜라토닌이 깊은 잠을 만듭니다. 장 건강이 결국 기억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장이 편해야 뇌가 편합니다. 과일은 오후에 드십시오. 블루베리, 딸기, 사과, 포도. 오후에 혈당이 떨어질 때 과일의 천연 당분이 뇌에 에너지를 줍니다. 과자 대신 과일입니다. 이게 지중해식의 한국형 적용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름 종류 바꾸고 먹는 순서 바꾸고 먹는 타이밍 맞추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부족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흡수율이 떨어지고 필요량은 늘어납니다. 음식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 루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메가3, DHA가 많이 든 제품을 고르십시오. 제품 뒷면을 보시면은 EPA와 DHA 함량이 적혀 있습니다. DHA가 500mg 이상인 제품을 고르십시오. DHA가 뇌세포막을 만듭니다. EPA도 좋지만 뇌에 직접 작용하는 건 DHA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십시오.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둘째, 비타민 D. 햇빛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뇌의 염증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D3 형태로 드십시오. 이것도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셋째, 마그네슘, 신경 안정과 수면에 필요합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마그네슘이 소모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밤에 다리가 저리고 잠이 얕아집니다. 눈 밑이 떨리는 것도 마그네슘 부족 신호입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에 드십시오. 이 세 가지가 기본 루틴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 D는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후 알약 2개, 저녁 식사 후 알약 1개. 이걸 꾸준히 하시면 기초 체력이 만들어집니다. 3개월만 유지해 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위에 집중 케어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기억력을 더 강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조합입니다. 시티콜린, 뇌의 세포막을 직접 만드는 원료입니다. CD피콜린이라고도 부릅니다. 달걀에 있는 콜린보다 뇌에 직접 전달되는 효율이 높습니다. 아침에 오메가3와 함께 드십시오. 이 둘이 만나면은 시너지가 납니다. 그 커큐민, 강황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아밀로이드 축적을 막아줍니다. 다만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일반 커큐민은 대부분 그냥 배출됩니다. 흡수형 커큐민을 고르셔야 합니다. 피페린이 첨가된 제품이나 리포점 형태가 흡수율이 높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드십시오. 포스파티딜세린,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성분이 줄어듭니다. 보충해주면은 세포막이 유연해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낮춰줍니다.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기본 루틴이 기초 체력입니다. 집중 케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공사입니다. 집을 지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 공사 없이 건물을 올리면은 무너집니다. 영양제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루틴을 석 달 이상 유지하십시오. 몸이 안정되면은 그때 집중 케어를 추가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뇌는 천천히 바뀝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오늘 시작하면 석 달 후가 달라집니다. 1년 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바뀔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매일의 선택이 만드는 겁니다. 오늘 밥상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아침에 영양제 2알, 저녁에 발효식품 1가지, 밤에 스마트폰 내려놓기.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손주 이름을 기억하고 어떤 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차이는 타고난 게 아닙니다. 관리한 겁니다. 늙는 건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선택을 바꾸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억력 걱정하시는 분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